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결론이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이 뭐냐면은 로컬러티랑 리얼러티라는 거, 로컬러티랑 리얼러티.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 등장하기 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로컬러티랑 리얼러티. 사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실제로 이 우주를 구성하는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 우주를 구성하는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러티란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실험을 진행할 때 이 실험의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이 주변의 닫힌 개죠. 닫힌 개가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 실험을 해도 그거는 이제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일반적인 그 이제 역학의 고전 역학의 기본 개념이고, 사실 그게 없으면은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발달할 수가 없죠.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그 로컬러티가 있어야 결국 이제 리얼러티가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실험적으로 그 아주 유니크하게 이게 결정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실험할 때마다 똑같은 걸 실험하는데 뭐 다르다면 우리가 뭐가 실제인지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결국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실제로는 no locality, no reality. 그래서 어떤 것도 지금 이 하나의 성질이 이게 이제 도식적으로 우주의 끝에 있는 하나하나를 그린 건데, 내가 여기에서 영향을 미칠 때 실은 우주 끝에 있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은 우주 끝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바로 no locality, 그래서 no reality라는 것이 실제 우주를 구성하는 본질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창세기 처음에도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혼돈과 그 다음에 흑암과 그것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러한 이 거시적인 세계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래서 양자 얽힘에 대해서 좀 어려웠지만 지난 시간에 어쨌든 우리가 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양자 얽힘이 우리가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결국은 최적의 과학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없었다면 양자 얽힘 현상이 없었다면 사실은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추상적이에요. 근데 바로 이제 이런 양자 얽힘이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사실화되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현상도 양자 얽힘의 현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현상도 결국은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 그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surprising phenomenon이라고 썼는데 영분별이라는 것,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영분별이 있습니다. 영분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사역을 오래 해왔고, 또 이제 기도 모임에 매주 주일날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정말 있다는 것, 네? 있다는 것.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게 이런 영적인 현상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매주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충격적인 현상인가?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질 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현상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뭔가를 이제 알게 되면 이게 정말 사실은 대단한 현상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해서 어쨌든 대략 어쨌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뇌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런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 결국 전기 전달 통해서, 그렇죠? 전기 전달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여태까지는 사실은 모든 걸 이제 그 케미스트리로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그 신경이 확장돼 나가고 또 신경 전달될 때 이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태까지의 이제 뇌를 다루는 방법은 케미칼을 통해서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뇌질환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또 조현병에 있던 사람이 여자 학생이 이렇게 또 엽기적인 살해를 저질렀지만,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을 다룰 때 우리가 보통 전기적인 걸로만 다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올 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서도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 초나 이제 이럴 때 여러분이 아마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연대에서도 하고 몇 그룹에서도 하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약으로 치료를 안 하고요. 여태까지는 우울증을 약으로만 치료하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의 이런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전기적 흐름인데 그게 단지 어떤 그 화합물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겠느냐. 실은 이러한 그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 뇌졸중이라는 것도 뭐예요? 동맥경화증이라는 것도 뭐냐면 그것도 결국은 물리적으로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리적인 현상이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결국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화학적인 거 말고 물리적인 영향도 사실은 질병에 큰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결국 이 팔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접근이에요, 분명히. 어쨌든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제 전기적인 사실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는 것 이제 우리가 쭉 했지만 결국 나라는 것의 최소는 결국 뇌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나라고 한다면 생각인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전기적인 현상이다. 결국 나라는 것의 최소는 결국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파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밖으로 나가요. 내 안에도 있지만 또 밖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전자기파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게 이제 바로 뇌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 웨이브를 이용한 이미 이제 많은 연구와 또 이제 이미 이런 걸 이용한 이제 기기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 웨이브랭스가 파장이 아주 큰 거로부터 파장이 아주 작은 거. 그래서 파장이 아주 큰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라디오 웨이브 같은 거. 파장이 큰 대신 이제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광학기기들 여러분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라는 것은 파장이 아주 짧은 대신에 이제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파들의 성질은
결국 같다. 파들이 운동하는 방식은 결국은 다 코사인 함수로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뇌파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이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이 뇌파의 종류도 보면은 14에서 30Hz. 그러니까 보면은 뇌파의 종류가 보면요, 아주 에너지가 보면은 낮아요. 뇌파들은. 왜냐하면 이게 헤르츠이기 때문에 이게 초당 파수가 엄청나게 작거든요.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매우 작아요. 이게 이제 결국 인간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뇌파가 에너지가 높은 걸 쓰면은 이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이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거의 문제는 열이 엄청나죠. 열이 왜 엄청나냐면은 그거를 구동하는 프로세스들이 보면 다 기가헤르츠예요.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엄청난 고에너지를 이용한 파를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면은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인간이 알파고에게 적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알파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이 뭐 프로세서는 뭐 말도 할 것도 없지만 1000여 대 이상의 컴퓨터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쓰는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거기서 쓰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이 시장에서의 큰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IoT라 그러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싱이라는 그 IoT의 이제 세대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 세대가 뭐에 의해서 제한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력 소모가 아니에요. 전력 소모.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아무리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어도 결국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맨날 쓰는 핸드폰이 이렇게 맨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별로 이렇게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이 창출할 수 있는 그 에너지 한계가 있거든.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는 실은 전력 양이 부족해서 못 이뤄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뭐 이런 선진 반도체 그룹에서는 그래서 전력량을 최소화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갈 길이 멀지만. 근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뇌는 보세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비슷한 실력이라고 우리가 칠 때, 어쨌든 한번 이겼습니다. 그때 그 며칠의 게임을 위해서 알파고가 사용한 전력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세돌은 밥만 먹으면 되지만 이 컴퓨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를 쓴다. 쉽게 말하면 이세돌이가 자기가 이 뇌파를 생산해내는데 하루에 뭐 5,000원짜리 3끼 먹었다, 15,000원 썼다 그러면은 알파고는 사실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썼단 말이에요. 1,000만 원. 그만큼 이 인간의 뇌라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막상 비교해 보면은 정말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정말 에너지가 낮은 이런 파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은 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기술로서 하는 거는 이런 에너지를 낮은 걸로는 이런 기기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베타파가 있어요. 그래서 awake, normal, alert, consciousness. 그래서 의식을 갖다가 깨어 있을 때 주로 내는 파가 10에서 30Hz고, 그 다음에 이제 physically and mentally relaxed, awake but drowsy. 이게 이제 졸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알파파.
그렇죠? 막 깨거나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알파파가 나오고, 그다음 델타파는 deep sleep, loss of bodily awareness. 그래서 완전히 자고 있을 때는 이제 델타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타파가 있어요. 보면은 reduce consciousness, deep meditation. 그러니까 세타파는 뭐냐면 명상할 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명상할 때 주로 나오는 파가 이 세타파. 그렇죠? 그다음 감마파는 이 중에서 제일 크죠. 그래서 heighten perception. 그래서 이제 뭔가 상당히 이제 뭔가 아주 어떤 일에 너무 집중해야 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할 때 나오는 파가.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파들이 우리의 생각을 결국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러한 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래피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떠한 그 작용을 할 것인가. 이제 현재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그래서 이제 가장 유망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다시 태어나서 공부하고 할 수 있다고 이제 뇌 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이제 분야죠. 그래서 엘렉트로엔세팔로그래피는 결국 이제 뇌에서 발생되는 이런 신호들을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해서 결국 어디서 어떠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신호들이 나오는가를 이제 관측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제 실험 대상자들을 시키죠. 그때 이제 이런 것을 다 관측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떠서 할 때, 이때 파의 형태가 다르고, 그 다음에 눈 감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테스트할 때,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그 인간이 이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이 뇌파에 의해서 모든 행동과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쭉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알파, 베타, 세타, 델타를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얻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이 초기에 많이 연구됐을 때 그때 이제 공부 잘하게 해준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 중에서 여기 보면 concentration, arousal, alertness, 그렇죠? cognition, 인지, 그러니까 이런 베타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계속 그걸 갖다가 파를 갖다가 파장의 파를 계속 발생시켜줘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면은 결국 이제 암기력 집중이 뛰어나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랬으면은 지금 다 쓰겠죠. 그러나 이제 강남 아줌마들도 한동안 쓰다가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안 쓰지만 이게 저희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MC 스퀘어 뭐 이렇게 귀에도 꼽나요? 한참 했었죠. 그러나 이제 아직은 이제 단지 이런 파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이제 아니었죠. 결국 대규모 임상시험 우리나라에 한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폰과 캔서, 예를 들면 이런 파의 영향을 한번 보면 셀폰과 캔서에는 이제 영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rec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 called cell phones a possible factor in cancer, along with coffee, car exhaust. 그래서 이제 장기간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제 과량을 말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셀폰도 암을 일으키는 팩터다. 물론 이제 클래스 A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클래스 B에는 뭐 커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직종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간호사들은 그 캔서 B에 속해요. 그래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직종. 네, 이게 자고 오버나이트하고 하는 게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about 48% of power from cell phone transmitter is absorbed by users. 그래서 일반적으로 48%가 이렇게 흡수되는데, 그렇죠? 파가 결국 보면은 아이들, 그렇죠? 어른들. 그러니까 그래서 귀 가까이서 이걸 하는 건 아주 안 돼요. 머리 가까이.
머리 가까이는. 특별히 이제 잘 때 이제 자꾸 셀폰 근처에 있으면 수면 장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준영이도 이제 나이가 커가지고 이제 그 자라 그러면 이제 잘 안 자고 이제 각질 딱 보면 이제 핸드폰 이불 속에서 이제 보고 자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뇌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생각이나 여러 가지 교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REM sleep identification.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미 1950년경에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로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드디어 그 UC 버클리에서 한 2, 3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What if we could record image? 그래서 이제 UC 버클리 이제 갤런트 그룹에서 결국 꿈을 뇌파를 측정해서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이제 형상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셀에 이제 논문을 몇 편 냈어요.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fMRI를 썼고요. 쓴 거는 이제 그 MRI는 이제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저에서 우리 몸에는 이제 물이 되게 많거든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진동시켜서 그러면은 마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마그네틱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자기 공명이죠. 자기 공명인데 사람 몸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력이 나올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게 이제 핵 자기 공명이라고 해요. 핵 자기 공명. 그러니까 핵 자기 공명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핵에서 자기장을 유도시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수소에 있는 바로 핵이죠. 수소에 있는 핵이 가장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fMRI라는 것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x, y, z 세 방향으로 이 마그네틱 레조넌스의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그레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이제 이러한 그 물 분자를 활성화시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뇌 같은 경우에 모든 조직들이 성분이 달라요. 모든 조직들이 구성 성분이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조직은 물이 더 많고 어떤 조직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마그네틱 그 프리퀀시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레디언트로 다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갖다가 통합해서 다시 리컨스트럭션하면 결국 뇌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어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발견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뇌의 형태도 알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단지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미지를 그 뇌파를 수집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꿨나 그거를 이제 알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looking at the brain, 그래서 leads brain's visual cortex. 그래서 visual cortex를 이제 그런 파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 갖다가 다 이제 했어요. 이제 이건 뭐 자세히는 안 하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뭘 했냐면은 피험 대상자한테 이렇게 영화를 계속 보여줘요. 너무나 이제 이게 초보 실험이니까 너무나 이제 뭐 꿈을 갖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면 좀 그러니까 실험자들한테 비디오를 계속 보여줘요. 100개 정도를 놔두고 이제 실험자들한테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뇌가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꿈을 꿀 때 그날 본 비디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결국은 이제 top 30 highest posterior clips, 그다음에 ultimate average of the highest posterior clips.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실험하는 측에서는 이제 어떤 비디오를 보는지 잘 몰라요. 다만 그게 있어요. 그럼 이제 보는 사람은 계속 보고. 그리고 이제 관측하는 쪽에서는 결국 그 뇌파를 수집해서 보니까 어떤 형상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 이제 그런 형상들이 실제로 이제 있는지를 이제 거꾸로 맞춰가지고 결국 이제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실험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러한 그 형태의 어떤 화면을 계속 본 사람이 결국 꿈에서 이제 근데 이제 실험자는 그 관측자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그 형태가 있는 걸 계속 봤기 때문에 결국 뇌파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측을 했더니 실제로 이제 이러한 장면이 담긴 거를 있어요. 그 리스트.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뇌파를 통해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는 거를 결국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셀에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이 뇌파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구나 이제는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그렇죠?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제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뇌파와 관계가 되겠구나. 사실 참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기까지 사실 엄청난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텔레파시가 가능한가? 텔레파시가. 그래서 과학자들의 의견.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파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파이다. 예전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무한도전 리뷰 시리즈를 보니까 밥 먹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멤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를 기억해서 거기 모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텔레파시를 보낸다고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래도 꽤 이렇게 맞춰서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자기들이 300회가 지나가는 동안 기억에 남는 장소가 엄청 많을 텐데 근데 놀랍게 근데 이렇게 몇 명들은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가능한가 이거죠. 가능한가.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과학계에서는 이제 부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텔레파시를 알라 그러면 전파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전파라는 것이. 전파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 방송국에서 이제 그 시그널을 합성한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이게 송신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 비슷한 전파를 잡는 안테나를 설치하고요.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다른 종류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이제 수학을 아는 사람은 이제 금방 아는데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좀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시그널을. 그러면은 그거를 이 트랜스미터로 해서 이렇게 일정한 파에 여기서 소리 같으면은 이거 웨이브기다 소리도 웨이브기 때문에 이 파에다가 실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퍼터베이션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제 송신탑을 통해서 나가서 그러면 이제 시그널을 받는 곳에서는 이런 시그널을 분해할 수 있는 리셉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다시 변환시켜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라디오나 TV의 원리들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시그널을 이렇게 우리가 AM, FM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다 다 담아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이제 네이처에 어떤 논문이 나오냐면 Frequency of Gamma Oscillations Allows Flow of Information in the Hippocampus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brain select a current thought through high frequency gamma wav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아까 그 감마 웨이브가 매우 집중하는 파라고 했잖아요. 집중할 때 나오는. 근데 그게 하이튼 상당히 이제 높은 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과학자들이 뭘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이제 그 퀘스천 가졌냐면 사람이 사용하는 이제 파가 이게 프리퀀시가 되게 이제 작잖아요. 그게 많지도 않고 작은 범위인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나? 의사결정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딱 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들은 것 그 생각도 내 머릿속에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밤에 남편하고 싸웠던 것도 내 머릿속에 막 돌아다니고 또 이제 애기랑 막 신랑이 한 것도 머릿속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회의는 하고 막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사람이 어떻게 이 생각에 집중해서 그래서 어떤 의제를 낼 수 있느냐 그 많은 생각 중에서 그걸 어떻게 골라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적이지만 결국 뭘 알았냐면은 결국 새로 회의할 때 나는 생각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마 웨이브가 생성이 돼요. 감마.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프리퀀시가 높은 웨이브가 발생돼요. 그래서 그 높은 웨이브가 발생되면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리트리트해서 쓰는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새롭게 뭘 할 때는 감마 웨이브를 발생시켜서 그 전의 생각들과 구별해서 인간이 셀렉션 한다는 걸 이제 처음 네이처에서 이제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게 이제 그 논문에 나온 데이터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텔레파시가 이제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플러스 원 요즘 이제 플러스 원이라는 논문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저널 아실 거예요. 플러스 원에서 이제 뭘 했냐면 Conscious Brain-to-Brain Communication in Human Using Non-Invasive Technology라 그래서 그러니까 텔레파시를 우리가 이제 텔레파시를 과학적으로 한번 가능하다는 걸 한번 시도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이제 그룹들이 이제 이걸 했는데 어떤 장치냐면 한쪽은 인도 아마 인도인가 그럴 거예요. 한쪽은 이제 유럽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 반대편. 두 랩에서 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에미터. 여기서 이 사람이 결정한 행동을 여기 보면은 그 여기 블루투스라고 되어 있죠. 블루투스를 통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인터넷을 타고 내비게이션 코드로 일로 가고 그다음에 리시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블루투스를 썼다. 다시 말하면은 인터넷으로 딱 연결시킨 게 아니라 이제 텔레파시라는 게 뭐가 연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이제 블루투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림이 또 점이 나오거나 없어지거나 하는데 이런 점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초보적인 거죠. 점이 나오면은 얘가 그거를 보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나오면은 결국 얘가 이것 때문에 이제 뇌파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뇌파를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디텍션하고 그걸 이제 블루투스로 컴퓨터에 연결되고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시그널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을 타고 이제 전달이 되면 그러면 요때 생긴 뇌파 때문에 얘는 지금 눈을 감고 있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볼 때 얘는 뇌파가 자극이 되고 그러면 그 뇌파는 결국은 전달이 돼서 이 사람한테는 결국 섬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쪽 위치에 섬광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요거를 봤을 때 그리고 보지 않아 이거 없었을 때 그 타임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이 사람은 이제 섬광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벨을 누르는 거죠. 그럼 결국 그 타임을 통해서
얼만큼 이제 정확하게 이 인터벌을 맞췄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80% 이상을 맞췄어요. 어쨌든 80% 정도. 그러니까 결국 현재 이런 이 텔레파시가 가능한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했던 이제 유일한 실험 중에 하나고, 물론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텔레파시를 참 이게 수행한다고 할 때 이거 참 쉽지 않다. 아직도 현대 과학 기술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기는 간단하지 않다.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간단한 실험이 아니라 매우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뇌파의 신호가 너무 약해요. 뇌파 아까 에너지를 너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약하고, 뇌파를 보내려면 컴퓨터 및 각종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뇌파를 받는다 해도 간섭된 뇌파라 후리의 변환을 하지 않으면 뇌파를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이제 변환해줘야 되고요. 따라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는 텔레파시와 불가능.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이 텔레파시를 쓴다는 것은 어쨌든 아까 말했지만 미국 과학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서 공식적으로 텔레파시가 없다. 과학적으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걸 했냐? 왜 이걸 했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보면, 저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처음에 본 거죠. 그러니까 영분별이라는 현상이 우리가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게 진짜 엄청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영분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서 기도해서 여러분 많이 느끼지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한 1, 2분 기도하죠. 1, 2분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를 우리는 그냥 알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텔레파시란 말이에요. 텔레파시인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체를 이용해서는 텔레파시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육체를 이용해서는. 그런데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영적인 현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는 근데 이러한 현상을 많이 경험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는 그게 가능한가? 결국 그거는 뭐냐 하면 영이 결국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그래서 분명히 영분별 의사가 있지만, 그러나 영분별은 아무 기계의 도움 없이 사람의 마음 깊은 부분의 문제, 과거의 문제, 현재의 영적 상태 및 미래의 예언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랍죠. 네?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영분별의 종류에는 투시, 그래서 clairvoyancy, telepathy, 그다음 correlation, 현재의 문제, 그다음에 precognition, 예언. 그래서 영분별에는 이제 이러한 종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또 과학에서도 이제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류해놔서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러면 영분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 보면은 먼저 무수한 인간의 생각을 영분별은 한 번에 요약한다. 무수한 인간의 생각을 영분별은 한 번에 요약한다. 그러니까 아까 과학적으로는 아직 이 사람이 점을 봤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분별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 사람의 생각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현재의 문제를 한 번에 요약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영분별 이것을 한 번에 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저장된 기억을 모두 꺼내어 문자하고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영분별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분별이라는 현상을 영분별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나누는 문제예요. 나누는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1시간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1시간 얘기해야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도움을 주죠. 그렇죠? 근데 영분별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의 문제를 이 사람이 알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요약해가지고.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저장된 기억을 모두 꺼내어서 문자하고 읽고 이해하고 요약해요. 이거 이 사람 한 번 이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주 걸리겠네. 한 번 이제 어드바이스해서 몇 주 걸릴 일을 영분별은 순간에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은 그래서 있다는 거죠. 핵심은 영은 존재한다. 그러나 영의 존재 방식은 육체와는 결국 완전히 다르다.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육체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다. 실제로 인간은 자기 생각도 요약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상담해준 인사자는 그 사람의 문제를 딱 꺼내서 얘기해 주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과거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가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은사자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과거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과거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FM이나 AM이나 이러한 것들은 왜 그 에너지가 낮은 걸 사용하냐면 에너지가 높아져 버리면 이 아이오노스피어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이 아이오노스피어에 결국 이제 이 아이오노스피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우주선이 들어와도 요걸 갖다가 이제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이오노스피어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에너지가 높은 것들이 뚫고 이제 들어오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TV나 라디오나 이런 걸 쓸 때 그때 아까 말했지만 파에다가 담아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 파수가 너무, 그래서 파장이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짧으면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오노스피어를 다 뚫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범위, FM이나 AM의 범위에 이제 파수를 써서 이제 이렇게 방송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뇌파는 에너지가 아까 말했어요. 너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인간의 뇌파는 결국은 지구를 돌아다녀요. 지구 안에 있어요. 지구 밖으로 못 나가요. 지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파는 지구를 돌아다녀 각종 뇌파, 보강 및 상세 간섭을 입니다. 자, 뭔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았군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 과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 많은 뇌파를 쏘면서 이제 발생시키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생각을 했고 뭘 했고 이게 다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파들은 이 파의 속성은 뭐냐면 다 보강 및 상세 간섭을 일으켜요. 보강 및 상세 간섭.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나오는 순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파와 또 상세 간섭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영원히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우주 끝에 나이를 우리가 130억 광년이라고 얘기하죠. 130억 광년. 근데 130억 광년이라는 거는 뭘 보고 하냐면은 결국 130억 광년 떨어진 별의 빛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빛이라는 거는 130억 광년이 지나도 그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로 발생하는 모든 거는 그래서 안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과학적으로는 뭐가 가능하냐면은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볼 수 있는 TV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그 모든 파가 다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파들이 보강 및 상세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 거를 뽑아내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요 과정이에요. 그 프루에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프루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아톰들이 엑스레이가 이제 고에너지 엑스레이는 이제 아톰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이제 인터랙션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파와 원자 간의 전자 구름과의 인터랙션 때문에 얘네들은 보강 상세 간섭을 일으켜서 어떤 데는 강하게 어떤 데는 약하게 이렇게 쭉 한다. 근데 이런 결정은 뭐냐면 이런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백질.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꺼내낸다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근데 이 생각들이 내 밖을 나가는 순간 서로 이게 이제 각 개인이라고 치면 이 빛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빛을 사용했으니까. 그럼 이 빛이라는 것들이 내 이웃하고 서로 막 인터랙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떠돌아다니는 생각. 떠돌아다니는 생각인데 이거는 서로 막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생각으로 더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크레슬러가 이제 제가 하는 분야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잘 알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분야를 모르면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기 어려운데 마침 이제 제가 이런 분야가 전공이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그 사람의 보통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가죠. 새로운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의 이제 과거가 이렇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의 과거는 이 우주에 어딘가 이 지구에 어딘가 돌아다녀요. 그 정보가 돌아다니는데 그 많은 정보가 근데 이제 또 여러분이 또 하나 알 건 뭐냐면 이러한 그 빛의 특징은 뭐냐면 요 한 정보가 있죠. 여기는 한 점. 한 점이 모든 것의 정보를 사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거 수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 점들이요 어떤 정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거의 정보를 이 한 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각각이 정확도만 틀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주변에 어떤 파가 지나간다면 거기에는 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지구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의 생각도 그 한 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실은. 정확도만 차이가 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건가를 어떻게 뽑아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여러분이 이런 걸로 지금 간단히 그려놨지만 어떤 엔자임의 구조를 밝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은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가 완성되기 위해서 단일 분야로 노벨상이 제일 많이 나온 분야예요. 20명이나 노벨상 탔어요. 그러니까 그 컨셉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점들로부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방법들을 써서 결국 알아낼 수 있다. 수학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하나 푸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50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걸 써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단도직 구조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나가는 이 뇌파 중에 이 사람께 어떤 건지를 구별해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인 과정. 그런데 놀랍게 영분별은 그거를 한 번에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좀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이 푸리에 트랜스폼의 이제 쉬운 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막 떠들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막 떠들죠. 그러면 그때 그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그 왜 안 들리죠? 서로 다 간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웅웅 소리밖에 안 나죠. 왜냐하면 서로 그 파들이 다 상세 간섭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내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 그래서 내 아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면 놀랍게 들리죠. 그게 그래서 인간이 약하지만 그래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중에 내 아들의 소리를 구별해내는 능력이다. 아주 작은 능력이지만 그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영분별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이 정보들이 이 지구에 떠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 거를 뽑아내는 거니 이게 수학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건데 0은 몇 분 만에 해낸다. 그렇죠? 그래서 0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지만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지고 정말 이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뇌파가 실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서로 교환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를 안다는 것은 모든 돌아다니는 온 인류의 뇌파를 푸리에 변환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문자화하여 이해하고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알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은사들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은 자기 과거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데 인간은 상대방은 알아가지고 딱 요약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의 영적인 상태 및 방해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근데 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악한 영이 붙어 있거나 귀신이 있다거나 그걸 또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아냐? 그렇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요즘 이제 일본화 돼가지고 이제 이런 귀신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죠. 과학적으로는 귀신이 역사하는 병리를 질병이나 뇌 이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이것은 그냥 뇌 이상이에요.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는 부정하죠. 그렇죠? 과학에서는 당연히. 영분별은 질병이나 정신 이상이 육으로부터 왔는지 귀신으로부터 왔는지 구별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정신과 상담 역시 귀신에 의한 것은 성경과 축사를 통해 정신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적인 방해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뇌파와 또 다른 뇌파의 존재를 구별하고 그것의 선악까지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에서 특별히 악한 영을 구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자면 한 사람 것도 분석하기 어려운데 또 다른 존재의 생각까지 분석해내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하면은 장점이 뭐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은사자 모임을 계속 하냐 하면 제가 이제 신유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유 사역에 참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를 우리가 이런 은사가 없으면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너무나 수고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영적인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구별하면 우리가 정말 그 훨씬 덜 상처를 주고 이걸 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있는 현상이죠. 있는 현상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귀신론을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귀신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100% 모든 사람의 질병은 100% 귀신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계속 그 이단화되는 이제 논쟁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모든 질병은 100%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결국 죽는 것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질병이 귀신으로부터만 온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귀신이 안 들린 사람은 뭐 영원히 살아야죠, 그렇죠? 질병이 있어 인간이 죽으니까 뭔가 노쇠해지는 것들이 다 그렇고, 그러니까 노쇠하면 인간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질병에 대한 되게 강해지거든,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귀신에 의한 건지 아닌 건지를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같은 믿는 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승준 교수님 돕고 있지만 이승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우리 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송 박사님은 제가 그때 한 5개월인가요?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분명히 이제 약한 영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송 박사님 그걸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또 해결을 받고 어쨌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영분별이 안 되면 이게 정말 뭐를 내가 정말 문제를 하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그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암이 그거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또 영적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또 그걸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분별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혼들 도울 때 도움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하여간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래를 알아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과학적으로 예언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고 시공의 힘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이제 뭐를 간단히 알면 되냐면 이 현재. 그러니까 신기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달의 원래 그 서브루나 월드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달을 기점으로 달을 지나의 세상과 달 아래의 세상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결국 자기 쓴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는 달 너머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달이라는 것이 되게 여러분이 어떤 인간의 기준적으로는 되게 이제 특이한 곳인데 우리가 모든 정보는 빛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 시간이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지구 그리고 달 사실은 달도 이게 빛이 1초보다 더 가거든요. 더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이 지금 터지는 게 아니에요. 달이 터진다면 지금 터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터지면 아시겠지만 18분인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터졌다 그러면은
18분 전에 터진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달도 제가 알기로 하여간 몇십 초 걸려요. 그러니까 이미 달의 정보도 우리가 현재 정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나예요다. 나에게서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멀어질수록 사실은 다 저게 과거의 모습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내가 다 현재를 보는 것 같지만 실은 나만이 현재고 이미 나만큼 떨어진 만큼 다 과거예요. 사실. 빛이 그만큼의 차이로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과거예요. 실은 이제 이게 저기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0.0000 몇 초 전에 떨어졌는데 그걸 내가 이제 동시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예언이라는 것은 거나 그래서 이런 거를 써요. 이게 뭐냐면은 시간과 그 다음에 시간이 요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빛보다 빠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예요. 여기가 바로 과거예요. 여기가 이제 현재고 미래로 가는 거고 요 밖은 다 과거예요. 여기를 뚫어가요. 근데 이제 빛보다 빠른 건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이제 과거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불가능해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실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해주는 거다. 과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왜?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주 밖에 또 계시니까 그 뜻을 또 안다는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퓨처 타임이라는 이거 도저히 빛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우주의 밖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이건 이제 이것이 사실 예언이라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과학적으로 이러한 연결과 유사한 사이라 그래요. 사이 현상을 그래서 텔레파시, 클레이버런스, 프레코니션, 토네이션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보통 사이라 그래서 사이코라고 할 때 저 사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육체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라는 말할 때 사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이 현상을 유사과학으로 다루며 비과학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영분별만 보면 영의 존재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뭐냐면은 1994년 웬과 허너턴이 정리한 거 보면 anomalous process of information or energy transfer process such telepathy or other forms of extrasensory perception that are currently unexplained in terms of known physical or biological method.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또 여러분 중에 또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 현상이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정말 이게 불가능한 현상이거든요. 그럼 불가능한 이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영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혹시 질문 없어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개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잘하셨는데 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간에게 사실 이제 아담을 통해서 유전시켜 주신 거죠. 유전시켜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실제적으로 영이 있죠.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죽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넥티브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페이트를 말해요. 운명, 영의 운명. 그러니까 영의 운명이 뭐냐면 결국은 레이크 오브 파이어,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영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사망이었고 둘째 사망 곧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이넥티브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운명이 하나님과 영원히 반절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죠.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영은 살아있어요. 액티브한데 육체에 갇혀 있죠.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이제 은사자를 세어 보면은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1명이라고 치면, 그래서 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어떠한 특질이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잘 접하는 것도 특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훨씬 쉽게 영적인 세계를 접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래서 특질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질적으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머리가 좋은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곧 피아노를 잘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세계를 접하는 거예요. 특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연습해야죠. 피아노 연습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막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의 세계를 접근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수련이에요. 실제로 수련. 그래서 수련을 하면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영적인 세계에 접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영적으로 그 세계에 잘 접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항상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머리 좋은 애를 아무리 학원 다녀도 결국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그게, 그래서 그거를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질로 가냐 혹은 이제 연습으로 가냐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를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특성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이렇게 가거나 할 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근데 그게 다 피조된 신들이죠. 피조된. 그러니까 그 신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바로 그런 영적인 현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보다 결국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과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가 충분한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거기 사로잡혀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런 세미나들이 이제 그런 걸 위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걸 위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에 이제 항상 그게 결국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결국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와 상당히 유사한 속성이 있고 다른 속성이 있는데, 유사한 속성은 뭐냐면 육체라는 것도 반복해서 뭔가를 습득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장인 뭐 이거 보면 뭐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돈 세는 것도 탁 잡아보면 막 100개씩 딱딱 나오고, 이게 수련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게, 영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의 속성 자체는 육체랑 달라서 확실한 건 뭐냐면은 엄청나게 법을 지키려는 성향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저기 귀신하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또 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미혹의 영이 들린 사람이 달라요. 미혹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지저분하면 그건 이제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린 게. 근데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깨끗하면은 그거는 이제 미혹의 영이에요. 근데 이제 미혹의 영은 뭘 하냐면 이제 정죄하죠. 정죄.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좀 미혹된 사람은 결국 여기 보면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엄청 깨끗해. 근데 엄청나게 이제 율법적이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지.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래 영의 속성. 근데 이제 그 영의 속성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의 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를 계속 개발하면, 근데 그거를 인간의 사회에 맞추어서 개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이제 특히 이제 불교 신자들하고 그래, 기독교도 열심히 믿으면 다 똑같아. 뭐 이슬람도 다 열심히 믿으면 똑같아.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에서 살기 어렵나요? 아니죠.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하죠. 불교가 기독교랑 달랐으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정착할 수가 없죠. 근데 불교가 결국은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다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의 속성. 근데 문제는 그 속성을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이끌어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을 그래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인도하면 그 좋은 속성을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다른 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인도가 받냐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결국 내가 부처 보살 소리 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인도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내가 알라를 증거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내가 결국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 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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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우리가 왜 개포동에 있는 학원 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결국 그게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특별히 마련해 드린 이유는 계속 이런 분들과 같이 기도하면 빨리 더 발달하고 능력도 빨리빨리 더 열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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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거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은 보편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능력은 그거는 저런 은사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보편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보편적인 능력.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왜 안 나타나냐면 그거는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할 때 귀신이 안 나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사실 나가요. 나가는데 이제 이거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귀신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귀신의 역사는 결국 뭐냐면 자유의지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도 뭐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올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은사 있는 사람은 금방 봐요. 귀신이 나가요. 나가는데 다시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의지가 그 귀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와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못 쫓아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축사라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 의지를 찾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꾸준한 성경 공부와 관심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딱 회복될 때, 그래서 모든 정신병은 결국 자기 의지가 회복될 때 결국은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이 어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실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인데, 약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는 결국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은 보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찾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은 본질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감받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찾을 때 그때 해방되는 거지, 약으로는 그래서 결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또 말씀 나눴습니다. 또 다음 시간 또 마지막으로 또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영혼들을 도우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능력이 또 얼마나 과학적으로 참 놀라운 것인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영이 존재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과학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